주식으로 참 많이 버신 분이 계셨지. 투자께서 말씀하셨어. 제때 투자, 제로 투자. 그래서 난 챔피언을 쓰지. 손만 대면 정보가 쫙. 수수료도 제로, 제때 제로로 챔피언으로. 유진 투자증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네모난 박스, 다시 말해서 이 캔들 하나만을 가지고선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바로 그 상승 잉태 패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선 어떤 그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30분 동안 집중을 해주신다면 아마 내일부터 아마 차트의 어떤 그림들이 좀 달리 보이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일은 네모난 박스, 다시 말해서 이 캔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캔들 매매법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금일은 바로 이 상승 잉태 패턴이라는 내용만을 가지고선 어떤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승 잉태, 그러니까 이 잉태라는 단어를 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여기 뭐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가 마치 이제 자식을 품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승 잉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치 이렇게 품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캔들을 보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 뭐 빨간 색깔, 뭐 길고 짧고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시초가 또는 종가 이런 어떤 측면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모양들이 또 의미가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상승 잉태 패턴은 여기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위의 꼬리와 아래 꼬리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위에 꼬리가 길면은 매도세가 강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래 꼬리가 길면은 뭐 매수세가 강하니까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식이 간단하면은 누가 돈을 깨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꼬리들, 위에 꼬리 또는 아래 꼬리 이런 꼬리를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몸통만을 기준으로 어떤 그 캔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장대 음봉이 이게 전일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주가 자체가 이제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양봉도 나름의 어떤 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갭상승이라고 하죠. 장 시작과 동시에 약간 붕 떠서 다시 말해서 뭐 0.5% 또는 1%, 2%씩 약간 붕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갭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전일 음봉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짧은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상승 잉태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어떤 패턴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관련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이고 뭐 단타 스윙 중장기로서 이제 뭐 인기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단타 스윙 중장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종목을 산다고 해서 이게 이익 구조가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캔들, 그렇죠?
이 촛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2,000개의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확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어디서 종목을 사야 되는지 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면은 보이는 거죠. 뭐든지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죠. 모르면은 사실 답을 찾기가 힘들고 그 답을 찾게 되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좀 전의 그림과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 차트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옮겨놨는데요. 자, 보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주가 자체가 상승 잉태형이 발생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40% 정도 랠리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에 꼬리, 아래 꼬리를 자꾸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 이미 습관화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배울 때부터 뭐 위에 꼬리가 달리면은 매도세가 강하고 뭐 아래 꼬리가 달리면은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이제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떤 리딩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차트를 볼 때 이런 꼬리들을 예민하게 바라보시는데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이 꼬리, 이런 꼬리들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오로지 몸통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선 약간 붕 떠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마치 어떤 자식을 품은 듯한 잉태 패턴의 모습이 발생됐습니다.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뉴 고수비급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법들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니, 내가 막상 실전에서 이런 어떤 그 상승 잉태 패턴을 적용을 시켜보니 뭐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안 가는 종목들도 있더라. 뭐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률적인 데이터가 높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상승 잉태 패턴이 떴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누가 돈을 깨먹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쉽겠습니까? 간단하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기법이라고 한다면 확률이 높은 기법을 혼합을 하는 거죠. 확률 높은 기법을 이제 혼합을 시켜서 확률을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렇죠?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도 종류가 많아요. 5, 20, 60, 120, 240 뭐 많이들 활용하는 지표들이죠. 뭐 21일 평선은 생명선이다. 뭐 60일 평선은 뭐 수급선이다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근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선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00일 이평선이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결론이 이제 나왔어요. 숫자 1000, 그렇죠? 숫자 1000 이평선을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1000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이게 하단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승 잉태 패턴이 뭐 아무 자리에서나 떴다라고 해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때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 두 가지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냐? 아니, 절대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는 이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기법들을 혼합을 했다 하더라도 부실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그 기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해서 항상 어떤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일단은 통과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4,500억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확인을 하실 때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매출 영업이익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90%를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부채가 되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회사가 조금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적자예요. 네,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채가 적정 부채예요. 부채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뭐 나름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부채가 시총 대비해서 과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이후에 뭐 대규모 유상증자 또는 뭐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좋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재무제표 볼 줄 몰라.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하죠.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ROE, PER, PBR 볼 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렇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영업이익 매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연속적인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은 연속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년 연속 적자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5년이면은 바로 이제 상장 폐지, 그렇죠? 확률이 9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인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고, 해당 종목은 뭐 한 번 정도 적자였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있죠. 시가총액이 이제 4,500억입니다. 해당 종목은요. 종목들마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의 절반. 그러면 4,500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략적으로 2,25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2,25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250억 정도가 나오면은 뭐가요? 부채가. 적정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는 잘 아시다시피 빚이에요, 빚. 그렇죠? 빚은 좋은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보다 낮으면은 더 좋은 거죠. 그럼 해당 종목은 지금 현재 부채가 어떻습니까?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보율도 1,000%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제가 1,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 모르시잖아요. 죄송하지만은,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초보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보율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잉여금, 약간 좀 여윳돈이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익 구조를 낸 이후에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지출할 때가 발생하죠.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 능력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500% 정도면은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초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5,000%, 10,000%도 있겠지만은 뭐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코스닥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500% 정도면 잘 나오는 거고, 뭐 300% 정도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100% 미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뭐 12%, 뭐 15%, 뭐 50%다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해당 종목은 이제 500% 이상, 100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재무제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종목을 들어갈 때 단순히 오늘 상승 잉태 패턴을 배운다라고 해서 상승 잉태 패턴만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게 우선이고 마지막에 상승 잉태 패턴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이렇게만 놓고 딱 보면은요, 도대체 어디가 매수 맥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화면에 나와 있는 거야 뭐 짝대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천일 이평선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종목이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정적으로. 물론 천일 이평선 위에 있어도 잘 가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가 좀 높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떨어질 가능성은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 뭐 높을 수도 있겠고 떨어질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제 주식은 뭡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깨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 하단에 있을 때 대체적으로 종목이 안전하게 잘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심선 상단 여기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하단에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잉태 패턴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익히고 우리가 이제 활용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쵸? 자, 어디냐?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확대를 시켜놨어요, 제가요. 바로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잉태 패턴이 뜨고 나서 단기간에 한 2, 3일 만에 7% 정도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7% 정도. 높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단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스윙이라든지 또는 중장기 개념으로 본다면 뭐 7%가 수익입니까? 근데 단기 매매,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7% 정도면 땡커 아닙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턱하니 터졌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터지고 다음 날 주가 자체가 붕 떠서 시작을 했어요. 뭐 1%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붕 떠서 시작을 했는데 뭐 장중에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해서 뭐 위에 꼬리도 달리고 아래 꼬리도 달렸어요. 그런 거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전일 장대 음봉과 오늘 시가와 종가가 어떻게 마감했는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이렇게 품은 듯한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가 중심선 하단, 다시 말해서 1001이평선 밑에 있었죠. 상승 잉태 패턴이 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니까 악재가 뜰 가능성이 낮고 1001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안전하면서 잘 가더라. 또 2000개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캔들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승 잉태 패턴이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캔들 기법들 가운데서 그나마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은 확률이 높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은 사실 이제는 뭐 대충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쉬워요. 1001이평선, 빨간색 선이 1001이평선이라고 했으니까 1001이평선 하단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1001이평선 위에서는 매매할 일이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얘네들은. 그렇죠? 왜? 매매할 일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는 이 하단 부분에서 상승 잉태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장대 음봉이 터진 적이 없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장대 음봉이 터졌네. 장대 음봉이 터지고 다음날 갭상승이 나와서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구나. 바로 나오죠. 그냥 단순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딱 보면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잘 모릅니다. 원래 주식 그렇거든요. 모르면은, 정답을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알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쉬워요? 그쵸? 장대 음봉 나왔어. 중심선 밑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신경 쓰지 말자. 너무 쉽죠? 단기간에 여기서 주가 자체가 확 하고 올라갔어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활용도가 높겠죠. 그쵸? 스윙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조화제약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접근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어요. 그럼 이제 단순히 차트가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에 성공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번 달에 뭐 원금 대비해서 50% 수익을 냈어. 와. 오늘 내가 상한가 수익을 냈어. 와. 그게 아니죠. 오늘 상한가 수익을 내면 뭐합니까? 다음 달 깨먹으면 그만이고. 이번 달 내가 30%, 50% 수익을 내면 뭡니까? 네? 다음 또는 다다음 달
내년에 깨먹으면 헛방이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으려면은요. 여러 가지 잡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매매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길어봤자 6개월, 1년, 2년이에요. 그 안에는 계좌가 이제 슬슬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2년도 길어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얘기고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절반 뚝 자르면은 적정 부채. 해당 종목 지금 현재 260억 정도. 딱 봐도 절반 하단에 절반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부채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잖아요. 재무제표 좋아. 중심선 하단에 있어. 상승 잉태 패턴이 떴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재무제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급하셔요. 이거 볼 시간도 없으세요? 5초면 보는데요. 자, 부실주 매매를 금지를 한다. 상승 잉태 패턴이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네, 중심 여기 1001평선 있죠. 1001평선 밑에서 상승 잉태 패턴이 떠서 다음날 30%가 올라갔어요. 30%가. 단기간에 사자마자 다음날 3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 야, 내가 이 상승 잉태 패턴을 가지고 내가 다음날 30% 수익을 냈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야, 부럽다. 하루 만에 30%를 냈으니까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에이구, 오래 못 가겠네. 응? 이런 부실 종목들 3년 연속 적자인 종목, 유볼도 지금 현재 100% 미만인 종목, 결국에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간다. 이런 식의 매매를 해서 수익 구조를 낸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런 식의 종목을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 얻어 걸리면 상장 폐지가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오래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수익을 내면 뭐합니까? 내일 깨먹으면 그만이고 내후년에 깨먹으면 그만인 것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어야죠. 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한 노후,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한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로워요.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되고 당장 다음 달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실주, 잡주 이런 종목을 사면은요. 마지막까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상한가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잉태 패턴이 떠서 며칠 후에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중심선 밑에서. 그럼 뭐합니까? 네? 엉터리 종목인데, 엉터리 종목. 그렇죠? 네. 차트가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목. 상한가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언젠가는 깨먹는다. 아셨습니까?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때에 따라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100종목 정도를 종목 상담하면은요. 그 중에서 70% 이상이 고가 종목이고 나머지 30% 종목이 부실 종목을 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해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두 분밖에 없어요. 죄다 올라간 종목, 죄다 부실 종목. 부실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재무제표를 안 보고 매매하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부실주인지 모르고 매매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그 실전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것까지만 설명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2000개 차트 돌려보시면서 확률적인 데이터를 한번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나고 확률 높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마련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전소영입니다. 가끔 눈꺼풀이 좀 파르르하고 떨리실 때가 있죠. 가볍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영양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나 또 견과류, 바나나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리얼 김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상당 기간 지켜본 종목이지만 오늘은 처음 공개하는 종목이라고 또 방송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영진약품 급등 전 매집 구간과 기술적 패턴까지 유사한 종목을 오늘 공개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오늘 종목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아끼던 종목인데요. 자, 언제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드디어 타이밍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오늘 여러분께 전격 공개합니다. 주목하시면서 바로 화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은 크리스탈과 영진약품의 각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들 종목들은 기술 수출의 현실화 및 기술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상반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기술 수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기술 수출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오 기술을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종목은 바이오 기술을 상용화 접목시키는 분야에 있어서 숨겨진 강자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볼 때 영진약품의 급등 전 매집 구간의 차트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자, 놀라운 변신이 돋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 매년 증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2년 만에 3.8배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고점 기준 반토막 수준에 머물면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부채 비율이 무차익 경영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신이 됐고요. 놀라운 고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보율도 1년 만에 8배나 급증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개 창고로만 올해 100만 주 이상이 매집된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영진약품의 급등 전 매집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오늘 종목 주목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곧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2년간 3.8배 증가세를 보이는 오늘 종목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말씀 바로 해주시죠. 예, 바이오 기술의 접목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해외 반응을 이미 검증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조 원대 등 다양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다수의 기술 특허가 줄줄이 획득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형 병원과 맞춤형 치료제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이상이 임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 수출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자, 또한 해외 현지 법인의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중국 등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매출이 그냥 매출이 아니라 고수익성 매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진약품 크리스탈의 후속타를 찾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몇천 원대 오늘의 바이오 종목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726번입니다. 네, 726번 누르시면 리얼 김민준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기준 반토막 수준에 있으면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대형 병원과 맞춤형 치료제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이상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 구축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수익성의 매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기술적으로도 영진약품의 급등전 매집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몇천 원대 오늘의 바이오 종목 ARS 녹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바이오 기술을 상용화 접목시키는 데 있어 숨겨진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또 매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리얼 김인준 전문가의 고유번호 726번 누르시면 됩니다. 726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끝나려면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방법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제일기획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2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1997포인트였고 다음날 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2023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